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키장에서 스키 강습비 아끼는 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해 주시기 이쪽 구독하십니다. 네, 이렇게 스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얘기할 거는 강습받을 준비 정도는 미리 익혀두기입니다. 이제 스키를 배우는 게 처음이신 분들 또는 오랜만에 스키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처음 강습을 받게 되면은 바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지 않고요. 밑에서 좀 이렇게 익히는 시간을 갖게 돼요. 스키에 적응하는 시간. 근데 이 시간이 한 30분 정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습 받기 전에 예를 들어 10시가 강습 시작이라고 하면은 9시 반쯤에 나와서 미리 좀 스키를 신어보고 적응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이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스키를 신어보고 또 이렇게 벗어보고 자, 이런 거는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또 잘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에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서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스키를 신고 또 이렇게 스케이팅, 한 발로 스케이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스케이팅을 하면서 미끄러지는 또 감을 한번 익혀보고 또 쉬는 상태에서 오르막 경사를 이렇게 올라가 보고 또 이 상태에서 스키를 돌려보고 또 방향 전환도 해보고 이렇게 스키를 11자로 쓴 상태에서 A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자,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기,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기, 뭐 요 정도를 미리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강습을 받기 전에. 그러면은 이제 밑바닥에서 허비하는 시간 없이 바로 또 강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습 받기 전에 이렇게 미리 강습 받을 준비를 하시면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장비 편입니다. 처음 스키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스키장이나 스키샵에서 스키를 렌트를 하시게 될 텐데 이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스키를 렌트하게 되면은 또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키에 맞는 스키, 보통 자기 신의 키에 한 10에서 15cm 아래인 스키를 렌트하시면 되는데 보통의 남자 경우 이제 165cm 그리고 여자인 경우 155cm 회전스키 기준으로 많이 이제 렌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키에 보시면은 이 바인딩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스키가 있으면은 가운데 우리가 스키를 신는 요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이 바인딩 앞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수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부터 18까지 있고요. 이 딘 수치가 초보자는 4부터 시작해서 뭐 8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딘 수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딘이라는 거는 이 바인딩의 체결 강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 렌트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 딘 수치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약간의 충격만 가해져도 바인딩에서 스키가 탈착되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경우 이 딘 수치가 높다면은 스키가 탈착되지 않고 그대로 발이 꼬이면서 부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딘 수치가 낮아야지만 스키가 탈착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질 때 스키가 벗겨지면서 부상이 없이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딘 수치가 너무 높게 설정돼 있거나 아니면 내가 타는 실력보다 너무 낮게 설정돼 있으면 또 반대로 스키를 잘 타고 가다가 조금 이렇게 힘을 가했는데 스키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넘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반대로 내 실력에 비해 딘 수치가 너무 낮은 경우. 그래서 이 딘 수치가 적절한지 일단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부츠가 너무 작거나 내 발 모양에 맞지 않을 경우 발이 아파서 스키에 제대로 집중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이 아파가지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네, 처음에 렌트를 하거나 구매를 할 때부터 내 발 모양에 맞는 부츠를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발 모양이 넓으신 분들 그냥 평범한 발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 발이 모양이 좀 이상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부츠를 꼭 신어 보시고 내 발 모양과 이 부츠가 내 발 볼 넓이와 부츠가 또 이게 맞는지 이런 거를 또 미리 구매를 할 때 아니면 렌트를 할 때 충분히 얘기를 하신 뒤에 사이즈랑 이런 걸 보시고 구매나 렌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폴 길이는 이렇게 내렸을 때 내 허리보다 한 뭐 10cm 정도 위에 올라오면 좋은데요. 이 폴을 처음에 뭐 렌트나 구매를 할 때 너무 사이즈가 큰 폴을 구매하게 되면은 팔 모양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팔 모양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팔 모양 자체가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폴 길이 한 내 허리보다 조금 위에 올라오는 정도.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폴을 처음에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들고 타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서 폴을 끌고 갈 수 있는 정도. 그랬을 때 내 팔 위치가 팔꿈치보다 아래에 위치하면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내렸는데 팔꿈치보다 손이 올라오게 되면은 팔 모양 자체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비싼 강습료를 지불하고 스키 수업을 받는데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강습이 매우 아까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장비를 자신에게 맞는 거를 적절하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강습 시간과 날씨입니다. 웬만하면 사실 주말을 피하는 게 좋은데요. 주말에는 이 리프트 대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가 있어요. 대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레슨을 받는 거는 사실 피하시면 좋은데 스케줄상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나신다면 야간 레슨을 추천드려요. 오히려 야간이 시야도 오히려 좋고 눈도 정설한 뒤라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말을 한다면 오히려 야간. 그리고 평일이 당연히 레슨 받기에는 좋은데 평일 같은 경우에도 오후보다는 오전이 좋습니다. 오전 같은 경우가 정설한 뒤에 깔끔한 슬로프에서 레슨을 받을 수가 있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면서 눈이 망가지기 때문에 망가진 눈에서는 스키를 그냥 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자세 연습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오전에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날씨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체크하셔가지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또 눈이 많이 오는 날 같은 경우는 강습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미리 체크해서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선생님 찾기입니다. 이렇게 스키 지도자 같은 경우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에서 발급하는 레벨 1, 2, 3가 있고요. 그리고 스키장 경영협회에서 발급하는 티칭 1, 2, 3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분들 중에서 제일 잘 타시는 분들을 데몬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스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스키 선생님을 구하게 될 때 스키 샵을 통해서 또는 이제 스키장에 와가지고 스키 스쿨을 통해서 선생님을 구하게 될 거예요. 이때 스키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레벨 1, 뭐 티칭 1 정도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 스키장에 있는 스키 스쿨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은 초보자 강습 같은 경우 이 실제로 자격이 없어도 레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체대생들 분 처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스키를 배우면서 막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야 되고 나는 조금 더 공신력 있는 그런 선생님을 원한다 싶으시면은 각 스키장에 있는 인터스키 스쿨 또는 이제 데몬스트레이터나 이제 레벨 3인 정강사분들이 운영하는 스키 아카데미를 통하시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수업을 받을 수가 있겠죠. 수업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대일 강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1대1 강습은 수업료가 비싸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3대1, 4대1, 뭐 5대1까지도 이런 수업이 있거든요. 각 이제 그런 스키 스쿨에 문의를 하시면은 이렇게 다대일로 강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쭉 있기 때문에 나랑 시간이 맞는다면 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업료가 많이 절감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나랑 어차피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기 때문에 진도에 있어서 방해를 크게 받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 스키 스쿨에서 시즌 초나 시즌 마지막 또는 중간중간에 무료 이벤트 또는 강습생들을 위한 뭐 여러 이벤트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 자체가 모두 부담이신 분들, 그래서 스키를 이제 혼자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독학으로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혼자 타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스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타는지 자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스키 친구를 한 명 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같이 탈 수 있는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스키를 같이 탈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또 뭐 이렇게 아닌 그룹을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같이 타면서 서로 영상을 찍어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자세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가 있다면은 혼자 타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또 스키장에서 강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엔 또 이제 다른 주제로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